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어제 홍콩에서 열린 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가 경찰과 큰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주최 측 추산 170만여 명이 참여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거론돼온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내일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방한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이뤄져 이번 주가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숙박비 시비 끝에 벌어진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 피의자는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퍼부으며 증오감을 드러냈습니다. 1,4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를 군부대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1조 원어치가 판매된 해외 금리 연결 투자 상품 BLS가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글로벌 금리가 요동치면서 대규모 손실을 앞두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나섭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경상 내륙과 제주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과 세종은 33도까지 올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임벤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진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폭염특보도 확대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열대야는 사라진 것 같은데 날이 다시 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밤에는 공기가 한층 선선해진 것이 몸소 느껴지죠. 열대야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32도, 대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3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더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글피에 걸쳐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폭염도 서서히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지방은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영남 내륙과 제주 산지에서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에서는 낮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21.2도, 광주는 2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서울 32도, 전주와 여수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 또한 높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무력 개입 우려 속에 진행됐던 홍콩 시위는 자정이 넘어서 계속됐지만 결국 해산됐습니다. 시위에 앞서 중국 국회격인 전인대가 미국에 강한 경고를 보내는 등 분위기가 격화됐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굳은 비가 내리는 날씨, 집결지인 홍콩 빅토리아 공원으로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검은 옷에 우산을 든 시위대의 모습은 2014년 우산혁명을 연상시킵니다. 시위대는 행진을 이어가거나 정부 청사 건물에 레이저 포인트를 쏘는 등 비폭력 평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Hong Kong people will soldier on until our 5 demands be heard and responded by the Hong Kong government. 시위 직전까지 중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중국과 홍콩 접경지인 선전시에서는 군용 트럭과 무장 경찰이 대기 중이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We hope President Xi could realize that sending troops to Hong Kong is not the way out. 앞서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미국을 겨냥해 홍콩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의결기구인 전인대의 이번 경고가
최후 통첩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홍콩을 둘러싼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 인사가 우리나라의 반일 촛불 집회에 대해 사람들이 억지로 참여했다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 발언은 일본 극우 성향 TV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이 방송에 패널로 참석한 사토 마사이사 일본 외무부대신이 우리나라의 반일 촛불 집회에 대해 막말을 쏟아낸 겁니다. 사토 외무부대신은 광복절 촛불 집회 현장 영상을 보고 어색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부르는 노 아베 노래에 대해선 노래도 갑자기 가르쳐 억지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해선 일본을 깔보는 듯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을 때도 문 대통령의 비판에 사토 부대신은 무례하다며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사토 부대신은 자위대 출신 극우 인사로 지난 2011년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생떼를 쓰다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한국 때리기 때문인지 한 여론조사에선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일 관계를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증가한 50.3%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이 아베 내각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만료 통보 시점을 앞두고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베이징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이번 일주일이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내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비건 대표가 일본을 거쳐 방한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최근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유지하기 위한 한일 갈등 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율하는 차원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베이징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됩니다. 외교부는 한중일 3국 정례회의 성격이라고 밝혔지만 한일 양국이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으로 대화에 물꼬를 틀 경우 정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오는 24일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 정부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22일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여야는 주말인 어제도 인사청문 대상자 7명의 검증과 청문회 일정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조국 검증 TF를 설치하고 조 후보자의 낙마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다며 별도의 인사청문 TF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자체가 농단입니다. 문제점과 의혹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TF팀엔 법무부를 담당하는 법사위를 비롯해 교육위 등 의혹 관련 상임위와 법률지원단 같은 당내 기구까지 투입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느 후보가 이 정도 의혹을 갖고 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셔야 할 것.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만약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오늘 중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TF에 대해 청문위원만 가지고는 조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총력전을 하는 것을 보니 조국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정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74억 사모펀드 의혹에 이어 후보자 일가의 위장 소송과 위장 이혼 의혹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된 가운데 조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야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제기하는 첫 번째 의혹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투자 약정한 74억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지난 2017년 조 후보자의 가족은 전 재산인 56억여 원보다 많은 74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약정했는데 야당은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후보자 일가의 위장 소송 의혹입니다. 2006년 조 후보자의 동생은 부친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50여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하며 해당 금액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았습니다. 한국당은 당시 부친은 학교법인 이사장에 조 후보자는 이사였다며 사실상 동생이 재단 돈을 빼가도록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기 소송을 하는데 후보자가 수수방가를 넘어서 이건 강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또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동생이 채무 변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전 부인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는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혹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만 국민정서상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 뉴스 최영규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장모 씨가 어젯밤 결국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취재진에게 계속해서 숨진 피해자를 향해 분노 섞인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지난 8일 본인이 일하는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살해하고 유기한 장모 씨입니다. 장 씨는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장 씨는 또 숨진 남성이 방값이 얼마냐며 먼저 반말로 묻고 방값 4만 원을 주지 않았다며 먼저 시비를 걸어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전했습니다. 3시간쯤 뒤 장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장 씨가 살인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해 죄질이 중하고 범행 장면이 찍힌 모텔 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묻지마 범행이 맞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장 씨를 불러 보강조사하고 고유정처럼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장 씨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숨진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아낸 점과 관련해선 정신병력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MB 뉴스 박자은입니다. 1,4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군생활기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증언을 확보하고 오늘 이 내용이 담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1,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군부대에서도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군 사관학교 등 수십 개 군기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군병원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군부대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2011년까지 수년 동안 수백 개의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판매가 금지된 2011년까지 17년간 980만 통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군 조달 시스템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경우도 있어 사용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군 생활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건강에 이상이 생긴 피해자의 증언도 확보했고 오늘 군기관 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 실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국내 자산가들에게 1조 원어치가 팔린 금융상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원금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2의 키코 사태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금감원도 이번 주 시중은행들에 대한 특별 검사에 나섭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금융상품은 파생결합 펀드입니다. 파생결합 펀드는 금리나 환율, 금 같은 실물자산 등을 연계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상품입니다. 만기 시점의 상품과 연계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3에서 5% 수익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원금 손실도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된 펀드 금액은 1조 원어치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건 세계 경기 침체 공포로 독일과 영국 등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부터입니다. 장기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는데 적게는 마이너스 40%, 많게는 마이너스 90% 이상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원금 100%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도 1,250억 원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용보험기금도 585억 원을 투자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80%를 기록하며 477억 원을 날렸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부터 상품의 본격적인 만기가 돌아오는데 당장 해외 채권 금리가 급반등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은 오늘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하면서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최고가 입찰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자체가 땅을 비싸게 팔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개발 이익을 포기할 수도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의 2배 크기인 송도호수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이곳의 한 아파트 부지를 한 건설사에 5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문제는 건설사가 인천시가 제시한 기준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땅을 비싸게 사면서 향후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선 그동안 가장 비싼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대였는데 이곳에 지어질 아파트는 2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들 높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일단은 GTX 때문에 송도는 개발 호재 때문에 땅값이 비싼 원인은 입찰 방식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택지는 값이 비쌀수록 이익이라 무조건 최고가를 써낸 건설사의 땅이 팔립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비싼 땅값은 원가로 인정돼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땅값을 일정 수준에 묶어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추첨제가 있지만 민간 분양 아파트는 예외입니다. 그런 우려도 이제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도 아파트 분양가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지자체의 최고가 입찰제도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빈민가에서 지난 16일 큰 불이 발생해 판잣집 수천 채가 소실됐습니다. 유명 휴양지인 스페인형 그란 카나리아 섬에서는 일주일 만에 대형 산불이 재발해 주민 4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6일 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빈민가에서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찰란티카 지역은 슬럼가로 주택 지붕들이 불에 타기 쉬운 플라스틱과 나무 소재인데다 당시 강풍까지 불어 불이 쉽게 옮겨붙으면서 6시간이 지나서야 불이 누그러졌습니다. BBC는 이번 화재로 최소 1,200채의 판잣집이 소실됐고 만여 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를 맞아 화재 당시 주민 대부분은 집을 비운 상태라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산 한가운데에 불기둥이 치솟고 주변에는 연기가 자욱합니다. 지난 17일 오후 유명 휴양지인 스페인의 그란 카나리아 섬에서 일주일 만에 대형 산불이 재발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민 약 4,000명이 긴급 대피했고 임야 1,700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당국은 주변 도로를 폐쇄하고 소방 항공기 등을 투입했지만 화재 지역에 강풍이 불고 습도가 낮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물 위에 있는데요. 날아가지도 않고 둥둥 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독수리 한 마리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좀처럼 날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고 보니 자신이 잡은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물고기가 얼마나 크길래 그런 걸까요? 있는 힘껏 육지까지 끌고 온 물고기는 독수리 몸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큰 물고기를 놓치지 않고 결국 육지로 끌고 나온 독수리. 그 집념이 대단해 보이죠? 의지의 독수리. 오늘 점심은 모처럼 양껏 해결할 수 있겠네요. 요즘 밤 공기에서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문턱으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몸소 느껴지죠. 그만큼 열대야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21.5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지금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도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시 올라 더워진다는 예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선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32도, 대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3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아 선선하겠습니다. 그래도 서쪽 지방의 더위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글피 사이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나면 폭염도 서서히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지방은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영남 내륙과 제주 산지에서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영동에서는 낮 동안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21.5도, 강릉 22도, 광주 21.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춘천과 전주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 또한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남해안과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와 글피 사이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